이거는 국민적인 부정선거 의혹 제기 움직임에 대한 몰이해다라는 겁니다. 반갑습니다. 부수의 품격을 담은 정치 해석 김영윤 TV입니다. 비정상화의 정상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그 시작이었고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돌아옵니다.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라고 합니다. 탄핵심판 사건 관련돼 가지고요. 이 헌재 심사를 받았는데요. 사진 한번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형두, 정영식, 김복형, 조한창 재판관은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직무 복귀를 바로 시작하라라고 탄핵소추에 대한 기각을 올렸고요. 문형배 역시 이재명의 술친구라고 하죠. 이미선, 정정미, 정계선 빨간 느낌 납니다. 인용이라고 탄핵을 시켜야 한다라는 의견을 냈습니다. 헌재법에 따르면 재판관 6인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죠. 그래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직무에 바로 복귀할 예정입니다. 뭔가 정상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대통령께서도 부정선거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죠. 그래서 비상계엄 선포하는 과정에서 배경이 되었다. 국민들에게도 이 부정선거에 대한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200만 명의 수험생을 보유하고 있는 꽃보다 전환길 강사도 이 탄핵 사태, 윤석열 대통령의 이 탄핵까지는 부정선거가 원인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중도 성향의 국민들도 이 부정선거에 대한 의혹에 대해서 철저한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라는 분위기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음해를 하면서 조직적인 언론 플레이를 동원해서 이 부정선거를 막아왔죠. 언론 카르텔의 필사적인 부정선거 입텔막 왜일까요? 그들과 함께 했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새로운 물꼬가 터져버린 이 상황에서 공수처도 윤석열 대통령 사건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헌재 심판에 오늘도 출석하시면서 부정선거가 비상계엄의 배경이다라는 뜻을 펼쳐내실 것 같은데요.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자, 대한민국 대부분의 언론들이요, 4.15 총선, 이제 문재인 정권에서, 그리고 이번에 4.10 총선, 이게 전국적으로 부정선거가 있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라고 요구가 일어났을 때 전혀 기사로 다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부정선거에 대해서 의혹을 제기하는 사람을 명예를 실추시키고 음모론자로 몰고 뭔가 몰아가는 분위기였죠. 그런데 현재 대통령까지도 부정선거 의혹의 진상규명이 필요하다라고 나섰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과 언론들이 난색을 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 트럼프도 부정선거가 있었다. 그 현실 때문에 내가 다시 이제 대통령 선거에 나왔다. 2020년에 부정선거가 없었다라고 하면 지금 저 불필요한 사람이 미국에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부정선거 세력에 대한 척결을 공언하고 나선 상황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지금 후덜덜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환장을 하는 거는요. 이 윤석열 대통령이 헌재에서 부정선거 증거를 공개하고 요청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반대측, 그러니까 국회, 그러니까 민주당이죠.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부정선거 주장에 대해서 막아야 한다라고 나섰습니다. 그걸 보면서 구린 놈이 어느 쪽인지를 여러분들이 파악하셨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21일에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변론 기일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나오셨고 변호인단 측에서도 부정선거 의혹을 담은 증거, 사진을 계속 공개했습니다. 이 공개된 영상은 조회수가 하루 만에 100만을 넘기기도 했고요. 좀 재미난 밈들이 돌기도 했었는데요. 일단 부정선거는 탄핵 심판의 핵심 주제가 아니다라고 하며 국회 측, 더불어민주당 측이 지금 주장을 펼치지 못하게 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했습니다. 아이고 저거 열리면 우리 다 뒤집어져, 금배지 떨어져, 우리는 다시 이 판에서 발도 못 디뎌, 뭐 이런 느낌이 아닐까 하는데요. 문형배 이재명의 술친구다라고 하는 그 문형배 헌법재판소 소장은요, 재판관끼리 논의하겠다라고 그때의 순간은 좀 피했는데, 뭐 이 사람이 워낙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빤하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하는 말이지 않았을까 싶기도 합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비상계엄령 선포의 당위성을 주장하면서도 이 부정선거 의혹을 강하게 제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 측에 파워포인트로 작성한 변론 요지를 통해서도 그동안에 세간에 잘 알려지지 않은 부정선거 의혹과 또 잘 알려진 많이 돌았던 부정선거 의혹의 사진들까지 빵 공개를 했죠. 일단 그 공개한 영상에서 국가정보원의 선관위 보안 점검 보고서도 설명이 됐고요. 인천 연수 의뢰 선거 무효 소송에서 선관위가 제출한 통합 선거인 명부까지도 공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선거인의 이름과 주소가 삭제된 채라서 선거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황. 그러니까 그냥 요식으로 냈다라고 봐야 되겠죠. 솔직히 선거인 명부는 그 사람이 진짜 살아있는지, 그 집에 사는지, 그 동네에 사는지, 진짜 사람이 맞는지, 한국 사람이 맞는지 이런 거 다 확인이 가능한 것을 제출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중앙선관위 자체의 뭐 답변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다 논리에 맞지 않는 것들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히트친 것, 지금 SNS에 막 짤들 돌고 있는 게 형상기억종입니다. 21대 총선 때 선거 무효 소송에서 나온 빳빳한 투표 다발, 그거 사진 한번 띄워드릴 건데요. 그러니까 형상 기억하는 종이다라고 하면 전국에 다 썼어요. 어떤 데는 형상 기억 종이다, 문제가 된 지역구에서 나온 거는 형상 기억 종이가 있고 다른 데는 없고, 이것도 얄궂은 답변이기도 하고요. 일단 이 심권 투표용지로 불리는 접히지 않은 이 투표용지, 빳빳한 투표용지, 막 뽑은 투표용지, 뜨끈뜨끈한 이런 느낌의 투표용지, 이게 지금 또 등장을 했다라는 거죠. 선거 무효 소송 재검표 때 6곳에서 다발제로 발견됐다라면서 변호인단이 설명을 했습니다. 형상 기억 복원종이 뭐 이런 신권 투표용지가 발견된 게 한 곳이 아니라 여러 장소에서 모두 달랐습니다. 그리고 이 형상 기억 종이를 가지고 선관위가 해명을 했었는데요. 2번에 걸쳐서 해명을 했습니다. 한번 띄워드릴 건데요. 구구절절 이야기를 하는데 구차합니다. 그리고 유명 아나운서가 나와가지고 또 선관위 개표 과정에서 기계에 걸리는 것을 막기 위해서 투표함에 넣어도 자연스럽게 퍼지는 특수지로 투표 용지를 제작했다라고 주장을 했죠. 형상 기억 종이. 환장합니다. 이거 접었다가 어느 정도 있으면 빳빳한 종이로 돌아온다. 그런데 이게 뭐냐면 세상에는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선관위가 진짜 만약 이 종이를 탄생시켰다라고 하면 선관위는 선관위에 있으면 안 됩니다. 이 노벨 과학상에 도전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세상 어느 곳에도 이런 종이는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 의혹이 제기될 때마다 구구절절 지저분한 변명을 내놓는 선관위가 왜 자신만만하게 형상기억종이라고 영상을 찍어 놓고는 왜 이게 삭제됐냐라는 뜻을 담고 변호인단은 지금은 삭제됐다? 이렇게 지적을 했죠. 그리고 일장기 투표지, 막 도장에 뭉개져 있는 투표지, 이런 것들도 사진으로 보였고요. 서울 영등포 을 지역구 투표용지 보관실 문고리 봉인이 훼손된 사진 등도 공개했습니다. 이같이 헌재에서요,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부정선거에 대한 증거 사진을 계속 공개하니까 더불어민주당 측이죠, 탄핵에 찬성한다는 변호인단이 마음이 급했는지 부정선거 주장을 제한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 이재명 측에서는 이번 탄핵에서 내란죄를 넣어서 탄핵을 했다가 내란죄를 슬그머니 뺐죠. 온갖 꼼수를 다 쓰는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나오셔가지고 비상계엄은 대통령의 통치 행위다, 그리고 대통령의 판단으로 헌법에 주어진 권한을 행사한 것이다. 그래서 지금 내란이라는 건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다툼의 여지는 뭐냐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이 인용되고 기각되고 이거는 내란죄에도 빠졌을 뿐더러 일단 통치 행위에 대한 위법이 있었냐를 찾는 거죠.
윤석열 대통령의 그 비상계엄에 대해서 위법이 있었다 없었다를 헌재가 다투는 겁니다. 비상계엄에 대해서 어떻고 저떻고 그러나 위법적인 부분은 없습니다. 기각. 이거면 끝나는 게임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8인 체제 중에서 6명 이상이 지금 탄핵에 찬성한다라고 가야 됩니다. 앞서 한번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탄핵 결정에 대해서 기각을 내린 김형두, 정형식, 조한창 재판관의 내용, 이게 사진에 동그라미 없으신 분들은 지금 기대를 해볼 수 있는 판단이죠. 어차피 문영배 동그라미 보시면요, 이미선, 정정미, 정계선 이 네 사람은요 죽을 똥살똥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탄핵 인용의 목소리를 낼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일단 이재명 측에서는 똥줄을 땡겼죠. 그래서 피청구인의 측,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부정선거 주장은 아무런 근거가 없을 뿐 아니라, 아니요 이런 사진들을 내미는데 근거가 없다라고 말하는 거는 당황하셨어요 정도로 해석하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탄핵 심판의 쟁점이 아니다라고 생각한다. 탄핵 심판의 쟁점 중에 쟁점이죠. 윤석열 대통령의 결정으로 지금 비상계엄을 선포하기까지의 결정적인 요인은 지금 선관위의 부정을 파악했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기이한 부정선거 주장을 방치하기 어렵다. 더 이상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는 부분과 그와 관련된 증거 신청을 제안해달라고 헌재에 요청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게 하루 만에 100만 조회수를 가진 거잖아요. 모르던 국민들도 이 사건을 계기로 헌재에서 윤석열 대통령께서 부정선거를 언급하고 거기에 트럼프까지 부정선거를 언급하면서 이 부정선거가 공론화된 거예요. 그들이 그렇게 언론과 짜미짜미가 내가 숨겨왔던 게 이제 막 펼쳐지는 이 상황에서 지금 막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난리를 부리는 거죠. 자, 200만의 그 제자들을 둔 꽃보다 전환길 강사도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아니, 나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서 선관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왜 민주당이 나를 고발하느냐. 그러니까 잘 이제 이성을 가동시켜 봅시다. 아니, 전환길 강사는 선관위의 부정에, 그리고 선관위가 떳떳하면 검찰 조사 받아라, 열어라, 확인시켜라, 부정선거가 있었다라는 의혹을 제기하는데 왜 자꾸 없었다 하느냐, 안 믿으니까 열어라 얘기했는데 갑자기 좀 민주당에서 야, 전환길 강사님 안 되겠어요, 고발할게요, 가짜뉴스예요. 왜 민주당이 그러냐는 거죠. 왜 민주당이 부정선거에 실드 치고 나오냐 이거죠. 이해가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판단이 되셨죠. 그리고 2016년도에요. 오스트리아 대선 같은 경우는 우편으로 온 그 투표지에 5개가 훼손이 된 상황에서 전 국민의 대선을 다다시 했습니다. 그만큼 민주주의에 꽂힌 선거를 훼손하는 상황, 부정이 단 1이라도 들어간다라고 하면 그건 전체가 훼손된 것이다 보기 때문이죠. 여러분들 새하얀 그 물감에 진짜 딱 흑색 한 방울 딱 떨어뜨렸는데 그게 화이트가 됩니까? 절대 될 수 없다라는 거죠. 선거는 그렇게 지켜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한 표 한 표 행사한 게 정말 대한민국 주권자로서의 권리거든요. 그거를 뭐라고 해야 되나, 훼손시켰다라는 건 지금 이재명이 카톡 검열하고 김정은이가 한국 드라마 봤다고 총 빵 쏘는 거하고 똑같은 짓이다라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대한민국이 지금 깨어나서 윤석열 대통령을 외친다라는 겁니다. 부정선거가 없다라고 말만 하지 말고 조사를 받으십시오. 자꾸 민주당도 선관위도 이준석도 한동훈도 부정선거 자체가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있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야기할 거냐고요. 이거는 국민적인 부정선거 의혹 제기 움직임에 대한 몰이해다라는 겁니다. 이해하고 싶지 않은 족속들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부정선거 반드시 밝혀져야 된다라고 보고요. 그 전에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 복귀가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립다 윤석열, 김영현 TV였습니다.